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요 서울 중심지 빌딩숲 한가운데 자리한 우리나라 불교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입니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석가모니 탄생지인 인도 북부 네팔 접경지인 룸비니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러면 약 2600년 전 석가모니가 탄생한 불교 성지 룸비니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지도에서 보듯이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낀 나라로 인구는 대략 3천만 명에 면적은 우리나라만의 1.5배나 되는 가난하지만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국민들의 약 70%는 인도계이고 나머지는 대개 티베트계이지만 다른 여러 소수민족이 있는 등 인종도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야생동물이 사는 국립공원 치투안을 떠나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룸비니로 가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만난 소달구지로 물건을 운반하거나 3륜 릭샤는 흔히 보는 일이었고 밝은 학생들의 걷는 모습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룸비니 이정표는 목적지에 다다랐음을 알려줍니다. 도로변에 불상들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높은 초석 위에 손을 든 모습의 어린 붓다상도 보이는 등 석가모니 탄생짐을 나타내어 불교 성지에 들어섰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룸비니 세계유산 불교 성지로 들어가는 세계 평화의 샘 문 앞에 환영 안내판을 바라보며 길게 늘어선 릭샤의 모습은 이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불교 승려와 신도 그리고 관광객 등 많은 참배객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잘 정리된 불멸의 평화불꽃 앞에 멈춥니다. 지금은 완성된 불꽃 앞에 세계평화 파고다로 향하는 길이 약 1.4km의 운하에는 보트가 다녀 편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흰색으로 바뀐 붉은색의 마야대비 사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약 2600년 전 석가모니가 탄생한 성지라 그런지 대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이곳을 찾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원 내부는 어두컴컴했지만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7세기에 유적지 보호와 참배객을 위한 통로 등은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어 왕비 마야가 사라수 나무가지를 붙잡고 오른쪽 옆구리로 출산하는 모습의 부조 옆 유리관 속에는 기원전 563년에 태어난 아기 부처 발자국 모양을 나타낸 표시석을 봅니다. 안내인은 여기가 붓다가 태어난 자리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코로나 확산 이전 파키스탄 간다라 지방의 미술을 모아놓은 탁실라 박물관을 방문하여 기원 후 2, 3세기에 조각한 마야 부인의 태몽, 석가탄생, 목욕, 왕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서 룸비니의 마야 대비 사원이 지닌 종교적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 후 기원전 249년에 최초로 인도를 통일한 아소카 왕이 성지인 룸비니를 방문하여 글을 새긴 석주를 건립합니다. 글의 내용은 아소카 왕이 이곳을 방문했다는 내용과 여기가 붓다의 탄생짐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성자가 태어났으니 세금을 면하고 생산량의 8분의 1만 징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영국 식민지였던 이 지역에서 1896년 독일 고고학자 안톤 피우로가 땅속에 묻혀있던 돌 기둥을 발굴하고 고대 문자도 해독함으로써 룸비니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붓다가 역사적으로 실제한 설화가 아닌 사실로 밝혀지는 계기가 됩니다. 마야 대비 왕비가 산통을 겪으며 기도드린 보리수나무와 산후 목욕을 했다는 연못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보리수나무를 찾아 기도드리고
연못에서 손을 씻는 가운데 어린이들은 아예 물놀이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45세의 마야 왕비가 왕자를 낳은 지 일주일 뒤 숨지자 당시의 관습대로 새어머니가 된 이모가 그를 대신 기릅니다. 여기서 그는 왕자로서 왕궁 생활을 즐깁니다만 이는 유년의 붓다에겐 삶을 향한 연민, 희노애락, 생사, 병로 등 존재의 고통을 바라보는 깊은 해안을 키우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후 왕자 시타르타는 29세에 출가합니다만 80세에 인멸하면서 불교는 서서히 전파됩니다. 이에 중국 당나라, 현장 법사 등 수많은 고승들이 룸비니를 방문합니다. 특히 720년대 이곳을 방문한 신라 고승 해처 스님을 시공을 넘어 이곳에서 만났다는 생각에 여행자로서 가슴 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이후 이슬람 세력이 룸비니를 파괴하여 룸비니 순례가 중단되자 룸비니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1896년 안톤 피우로 박사가 아소카 석주를 발견할 때까지 불교 사원은 폐허가 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1967년 불교 국가인 미얀마 출신 우타한트 유엔 사무총장이 이곳을 방문하여 네팔 마헨드라 왕에게 룸비니를 국제순례 성지로 발전시킬 것을 권고한 것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됩니다. 이후 여러 과정을 겪으며 2030년을 목표로 유네스코, UNDP, 코이카 등등이 국제협력하는 구체적인 룸비니 세계평화시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일본의 건축가 겐조 단계의 마스터 플랜과 우리나라 곽영훈 박사 등도 참가합니다. 룸비니 마스터 플랜 보고서를 보면 이 지역을 셋으로 나누고 있는 바 이는 앞서 방문한 성지구역과 국제사원구역 그리고 순례자를 위한 숙소 등을 갖춘 새 룸비니 마을 및 문화센터 구역입니다. 이렇게 석가모니가 탄생한 성지구역 순례를 마치고 세계 각국이 세운 국제사원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구역은 1.6km를 동서로 나누어 동쪽 사원 구역에는 태국, 캐나다, 인도,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네팔, 캐나다, 베트남, 오스트리아, 중국, 국제명상센터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국이 세운 사원은 저마다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그 나라의 불심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전부 순례하며 이해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유럽 각국 사원은 동양의 여러 나라와는 달리 그 모습은 유사한 분위기이지만 독일 사원의 경우 서양식의 건축 구조물에 불교 양식을 가미한 화려한 정원과 불상 등은 많은 참배객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불상이나 불화만 없었다면 마치 유럽의 성당 안에 들어온 착각마저 들 정도로 유럽인의 불교를 보는 한 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의 경우 무언가 가시하려는 듯 높이 100m의 불상을 세울 계획에 네팔 정부의 허가를 얻어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 불상이 이 지역 전체를 내려다보게 되는 모양새로 본래 국제사원의 균형과 조화를 나타내는 의미를 축소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성 석가사를 방문하고 이곳에서 하루 템플스테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숙식이 무료 제공되기도 했지만 향수를 달래는데 이곳은 적당한 곳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절은 거의 완성 단계로 규모도 크려니와 우리 전통의 건축미를 잘 나타내고 있어 많은 참배객들의 발길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도 불교가 지닌 심오한 정신, 철학, 문화, 역사 등을 이해하기에는 불교에 대한 경험과 지식 등이 너무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다만 불교처럼 한자리에 국제사원 구역을 만들어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각국의 불교를 소개하는 일을 본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세계 종교계에 주는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종교 간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평등과 미래를 위한 세계 종교 공헌을 조성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룸비니 석가탄생 불교 성지를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멀리 거대한 히말라야를 보며 거리시장의 어수선함과 거리에 흐드러지게 핀 보라색 벚꽃이라 불리는 자카란다 꽃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대략 약 2600년 전 석가모니가 이 땅에 오신 이래 약 1700년 전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어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런데 불교와 그 문화에 대한 예비 지식과 상식이 부족하여 룸비니의 유적 하나하나에 담긴 종교적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을 찾는 많은 순례자들의 얼굴에 넘치는 진지함과 미소를 보며 탄생한 것은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기 마련이라는 생로병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 성지 방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